처음부터 잘못 끼워준 단추였다 이 사건에.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 단위피체로 갔었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정경심 교수 판결이 이미 대법원 확정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를 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강욱 이게 뭐냐면 그저 정경심 교수가 그날 김경록 비비 예. 그 사람한테 뭐 저 핸드폰 그러니까 저 이게 증거를 뺏길지 몰라서 카피해 놓고 네. 그 컴퓨터를 뭐 했다는 거 있잖아요. 복사했죠. 네. 그것이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변호인들은. 왜냐하면 변호인 EPI에 가져간 게 아니라 왜 그 SBS가 보도하던 날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지금 그 표창장 관련된 PC에서 당시에 기억하는 거 퍽이 났는데 그게 영장 없이 가져갔단 말이죠. 네. 이거를 증거로 인정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거 다 지우고 한번 봅시다.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로 있던 사무실에서 조국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로 최강욱을 건 거예요. 그러면 최강욱이 유죄면은 지금 저 정권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턴을 안 했는데 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 그 기록에는 12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시간 했다. 20시간이 그래, 거짓말이다. 그런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줄게. 100시간 아니고요. 총 16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중에 몇 시간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16시간 인턴이라면 그러면은 최소한 16시간 2분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는 다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만 보더라도 그 사업장에 인턴 체험을 오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업무를 시키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실제 업무를 시키는 경우는. 그래서 청소하고 가라. 그렇지. 하거나 안 그러면 복사하기 관리, 뭐 이면지 관리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게 일 끝나면은 바로 퇴근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사기 관리, 이면지 관리를 한 게 정확하게 하루에 2시간을 했는지 3시간을 했는지 누군가가 지켜보고 확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하면요. 이거 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관례일 수도 있고 총 16시간을 채워서 여기 인턴 활동을 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그걸 써줬다고 그걸로 조국 장관 아들이 그 대학을 들어갔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려요. 인턴 증명서로. 그러면 보수 애들이 있잖아. 이 찍더라. 잘 생각해봐봐. 니들이 좋아한다는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자녀들이 한참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경력들이 대학 입시에 뭔가 막 열풍처럼 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꽉꽉 채웠을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이나 있겠냐고요. 없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16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8시간씩 이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 9시부터 나와 있으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한 10시쯤 나와라 하면은 16시간에서 2시간씩 빠지는 거잖아요, 이틀. 그럼 14시간, 12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의원직 날려.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많았던 그 장관 후보들, 이 사람들 진짜 채팅창에 나온 대로 싹 다 사형감인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야. 특정으로 좌표 찍힌 사람만 인생 망가뜨리는 행위 자체.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소감이랄까 이런 걸 밝히긴 했는데요. 21대 국회 여정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겠다. 최강욱 의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앞장서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그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양쪽의 목소리를 곡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어떤 시민 조직, 범국민적인 시민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판결이니까 나중에 네. 사면시켜버리고 조건 받고 사면시켜버리고 네. 다시 출마시켜. 다만 지금 최강욱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승계를 하겠죠. 일단 넘어가시고
근데 문제는 이균영. 최근에 김현장에다가 무슨 공고도 없이 인턴됐다. 이과생인데 저 김현장에 들어가서 인턴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과. 어. 원래는 법원, 경제학과. 법학과나 로스쿨생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지?라고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당시에 공고 나온 게 있습니까?라고 김현장이 확인을 해봤는데 공고조차 없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였어요. 아빠 친구 회사에서 인턴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 이후에는 이 모든 기준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균형도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을 어떻게 갑니까? 이건 지금 판사직도 내려놔야 될 일 아닙니까? 공고도 없는데 아빠 백으로 지금 김현장 로펌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펙을 위해서. 그리고 버젓이 링크드인이라는 본인 스펙 올리는 사이트에도 올라갑니다. 그럼 본인이 취업 활동하는데 암암리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모든 취업 사실도 전부 다 불합격시키든지 그 업무 방해죄로 압수수색 해야죠. 네이버 압수수색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저 고등학생이 조그만 법률사무소에서 봉사활동, 인턴이란 말도 좀 거하지. 네. 봉사활동 좀 했네 안 했네 갖고 국회의원직을 날리는데 정반대의 이런 놈들은 무려 대법원장 후보자예요. 똑같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니 왜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효과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최강욱 의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조국 아들 인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이었을 때, 민간인이었을 때 생겼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균용 아들은 판사 시절에 공직에 있을 때 자기 아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훨씬 더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왜 최강욱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이균용은 왜 대법원장이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혹시 새날 보고 있는 현재 이직 말해봐. 이게 공정한 거야? 그냥 걸렸으니까 유죄고 걸렸으니까 의원직 날리면 되는 거야? 참 어처구니 없어서. 이런 일 나올 때마다 꼭 정호영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호영이 경북대 원장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19학점, 그러니까 6과목을 수강했어요. 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이라는 거는 하루 8시간씩 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을 연구원 활동에 써야 되는데 6과목을 수강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그렇지. 이런 식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정호영은 수사 안 받았어. 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북대뿐만 아니라 경북대 병원도 다 뒤져야 되고 다 집까지 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제 끝났어요. 임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깨끗한 것과 능력 있는 것은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지 않아.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깨끗한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 그렇잖아.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뭔데 정경심 교수가 전원 합의체로 갔다면 최강욱도 무죄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사회적 관심 사항이어서 사안의 정대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원 합의체에서 했어야 된다고. 그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어느 정도 맞추려다 보니까 이건 또 최강욱은 전원 합의체로 갔다? 근데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린다던가.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인 거지. 모든 법 적용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왜 대한민국 보수는 당연하고 대한민국 진보는 이런 건으로 의원직을 날려야 되냐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강욱 의원의 그 SNS 메시지가 저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자살하지 않아. 더 싸울 거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본인 그런 의지를 드러냈죠. SNS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정말 윤석열이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대한민국을 개혁시킬 만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가 소위 말하면 적폐, 부패,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와가지고 장관질 해먹는 거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파이팅, 그러니까 잘 싸우는 의원들 위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최강욱과 한동욱의 설전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강욱 의원 오늘 의원직 날라갔다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더라고. 언제까지 저러려고 저러는 걸까? 그분들은 사법부 뭐 행정부 이런 개념은 좀 떨어지고요. 네. 느낌적으로는 저렇게까지 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대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데 저희 민영배 의원의 쇼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시간이 꽤 된 겁니다. 어느 날은 댓글이 위장 탈당범이다라고 쫙 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꼼수 탈당이라고 쫙 올라요. 근데 그게 하루 간격으로 하루는 위장 탈당, 하루는 꼼수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잘 싸우는 의원들한테 붙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민주당에서도 가장 목소리 세게 내시는 분들이 이슈를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다고. 예. 그게 역사라고. 작용 반작용 원리. 저쪽에서는 풀파워로 때리고 있잖아요. 죽어라 하고. 그러니까요. 똑같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함정인 게 필요 없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거예요. 먹지 않는 걸로 죽을 각오를 보여준 거라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다는 이야기. 에이씨, 정순남님 고맙습니다.